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시간들이 앞으로 몇 주간 더 지속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도 참 막막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동영상으로 1시간 가까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들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좀 집중해 주신다면 우리 함께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직업관에 대해서, 직업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소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직업관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부분들, 기독교적인 부분들도 함께 들어가지기 때문에 다른 수업들과는 약간의 특별성이 있다,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은 꿈이 있죠. 다들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앞으로 내가 가져야 할 직업관과 또 직업 윤리, 비전과의 연계성을 생각해보고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그 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특별히 기독교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윤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수업이 특별히 직업관에 대한 수업은 한 학기를 해도 모자란 수업입니다. 그것을 1시간으로 조금 잘라서 짧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는 목사가 되길 원했고 또 교수가 되길 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조금 다른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곳에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싶다. 특별히 학교의 목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쭉 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고 참 많은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의 꿈과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민정 교수님과 주문진 초등학교 용현무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인데요. 진로 적응성과 직무 만족 및 직무 소진의 관계에서 일터 영성의 매개 효과라고 하는 논문을 내셨어요. 조금 주제가 어렵죠? 네, 그 주제 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로 적응성.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소유한 이들의 만족도 또는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이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개인적인 영성이 필요하고 또 영적 성숙을 통해 직업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며 개인적인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영적 성숙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구라고도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자신이 개발되어지고 내 자신이 발전되어짐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발전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 내 속, 내 속모습이, 내 속모양이, 내 속사람이 바뀔 수 있고 내 속사람이 발전될 수 있어야 직무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 안에서 내가 소비되어지는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 즉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그 직업에 힘을 내어서 그 직업에 좀 치중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지만 낮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상황을 좀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장을 갖든 어느 직업을 갖게 되어지든 내 속사람을 발전시키게 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조금 더 강건하여질 때, 강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에너지 소비도 좀 줄어들게 돼서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직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은 내가 일하기 쉽고 보수를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일까요? 내가 원하는 직장은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일까요? 내가 원하는 직장은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직장 중 어떤 직장에 가고 싶습니까? 내가 일하기 쉬우면서 보수를 많이 주는 직장,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 어떠한 직장에 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일했을 때 보람이 되는 그런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좋지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장 좋지요. 그런 직장 또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이다 라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가정하고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직장 중 어떤 부류의 직장에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교수로서 직장을 한두 군데 옮겨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를 필요로 하는 직장으로 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수가 많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그곳으로 선택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사실 그곳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아니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으로 저는 직장을 선택하여서 들어갔고 그곳에서 늘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의 인정과 어느 정도의 칭찬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제 안에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발휘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 가지의 부류의 직장들을 다 여러분들께 선택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 직장에서는 우리가 성공적인 선택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요.
그 전에 늘 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만 후에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업 시간에서는 그 준비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직장 영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직장 영성이란 내 속사람, 내 안에 발전되어지고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직장 영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것을 저는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경험과 지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요,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교까지 이제 미술을 전공해서 이 친구들은 화가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서 막 유학도 하고 미술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뭐 화가나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되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또 제 시골 친구 중에 하나는 신문방송학과에 나왔습니다. 그 신문방송학과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연예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자기는 PD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송 일을 하는 친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친구는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텔에, 어떤 좀 큰 호텔에 셰프가 되어 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뛰어난 친구들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들의 장기를, 그들이 배웠던 전공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나아가서 꽤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명은 미술을 전공한 친구는 영어 교사가 되어 있고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친구는 셰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한 친구는 저처럼 신학을 전공한 친구였습니다. 이 신학을 전공한 친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또 하다가 나중에 조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쳤는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서는 지금은 정치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신학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정치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셨겠지만 뭐 기독 무슨 당 그런 당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왜 전공과는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정말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는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전공 분야에 맞게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부했던 그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취직을 해서 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전공과 다른 직업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또 다른 분야의 전공으로 또 다른 분야의 직장으로 직업을 또 갖게 되어지는 걸까요? 이런 대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본 결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없겠더라. 그 분야에 난 최고가 될 수 없겠더라. 그래서 난 다른 분야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더 이상 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을 찾거나 여기에는 내 소명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자신에게 맞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 또 다른 직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로 경험과 지식이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젊었을 때 참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지식들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보들과 그 경험들과 그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지적 방향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직업,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 직업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경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분은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셨을 텐데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어떤 직장을 찾아가신다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전공의 직장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장까지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경험 삼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다른 도전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제 후배라는 사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저도 백성문화대학 출신입니다. 저는 우리 백성문화대학교가 예전 천안 외국어대학교일 때 학교에 다니면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전공을 할 때 저는 영어를 일부러 전공을 했었습니다. 편입을 생각을 했기도 했고요. 또 추후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됨을 통해서 정말 신학적으로 배우기 위한 책들이 영어로 된, 또 원서로 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 책들이 읽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 전공을 선택해서 이렇게 천안 외국어대학, 지금의 백성문화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전공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많은 경험들을, 또 많은 지식들을, 많은 경험들을,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직업 영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직업 영성, 이건 직업 윤리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약간 종교적인 언어로 직업 영성이다, 직장 영성이다라고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애덤 앤 이브라는 책에서는요, 자신의 능력과 그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넓은 안목, 이것을 직업 영성이다, 직장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누군가는 언젠간 그것을 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낼 때까지의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들이 소비되어지고 소진되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분명히 알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분별력과 어느 정도의 결단성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발전시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전할 수 있는 것 있다면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겠죠.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할 수 있는 기회와 할 수 있는 능력이 1%라도 있다면 그 1%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끈기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포기해도 괜찮은 것. 포기해도 나에게 불편함이 없는 것들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포기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포기함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것에 대한 조금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결단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끈기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한 분별성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분별성이 우리의 직업 영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의 이상훈 박사는 기독교 사회윤리 그 제29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제예요. 청년 고실업시대와 기독교 직업 윤리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숙한 직업관이 전제되는 자신감과 기업가적 성향이 가져오는 능동적인 도전 자세가 필요하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숙한 직업관이 전제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있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내 안에 강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노력을 이 논문에서는 능동적인 도전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 도전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별성에 대한 노력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자신감과 노력에 대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또는 내가 이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노력은 아무런 결과를 성취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을 땐 결코 능동적인 자세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매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내 안에 자신감을 내가 어느 정도는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만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소유하고 그 자신감을 어떠한 결과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 관련 요인이라고 하는 논문을 청년 패널 2007년에서 2013년도까지의 그 분석 자료가 있는데,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 자료 분석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직무 환경과 근무 조건에 불만족할수록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는 후생을 높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직업을 위한 능동적인 도전 자세를 가지고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높이고 나에게 적합한 일을 찾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또 그 직업에서 또 다른 직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직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후생을 높인다는 것. 그러니까 복리후생이라고 하는데 월급을 많이 받게 되어지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다거나 내가
그 직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직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또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이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에게 적합한 일을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실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결단성을 가지고 직장을 내려놓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결단성, 능력, 생각,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끈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결단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직을 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직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적합한 것, 내가 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직할 수 있는 용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 안의 직업 영성이고 직업 윤리고 직장 영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 사실 모든 것을 개인적인 직업 영성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특별히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직장 영성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직장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다 내 직장 영성이 너의 직장 영성에도 맞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직장 영성, 개인적인 직업 영성을 발휘할 줄 알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직업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독교적인 부분에서는 소명이다,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박사가 되라, 너는 기술자가 되라, 너는 세무회계사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다가 아니라 의사로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라까지가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기 위한 내 안에 그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과 지식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내가 지휘할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소유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성취로서 드러낼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진정한 직장 영성을 가지고 있고 소명과 그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왜 하며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가 직장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대한 내용은 제 논문 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통한 관계가 증진되어질 때 리더십을 통한 인간관계가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했었는데요. 그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간관계가 유하고 조금 단조롭고 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리더십이 발휘될 때도 있지요. 인간관계와 리더십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리더십의 4요소, 그 4요소가 발휘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과 인간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관계와 리더십이 함께 유지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과 인간관계가 상호 관계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리더십만이 발전되어질 수 없고 인간관계만이 발전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떠한 공동체 안에, 어떠한 단체 안에, 어떠한 소속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반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결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분해서 그것들 안에 나만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내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과 직장을 갖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려면, 내 속사람을 발전시키려면 내 직장 영성과 내 직업 영성을 발전시키고 내 소명과 사명을 드러내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석하여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직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내가 성취해낼 것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통해 내가 어떠한 결과물들을, 어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것들을 손으로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지고 버렸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작성해 보면서 정말 벅차오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 난 이런 것들을 얻어야지. 이런 것들을 성취해야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정리되어지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도전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하며 생각하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들과 지식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얻은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힘든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결정함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잘못 선택을 해서 실패하고 실수를 경험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의 실패인 거죠. 에디슨이라고 해서, 나폴레옹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이라고 해서 실패와
실수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실수와 실패를 안 했을까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 그들 또한 얻은 것들이 있었고, 그 얻은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의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좌절과 낭망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과 또 다른 지식과 또 다른 정보들을 경험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또 앞으로 경험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미 얻은 것들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직업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드렸죠. 내가 존경하는 리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토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떠한 꿈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지를 꼭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기쁨이 되고 참 감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들 다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칭찬도 받고 싶고, 사람이 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만은 없죠. 내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잘하고 있나,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지훈이도 이런 얘기 했어요. 직장에서 무슨 생각하니? 그랬더니 실수 없이 꼼꼼하게 일하려고 되게 애쓰고, 두 번째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는 조회수 같은 거 잘 나오고 댓글 같은 거 잘 봐서 문제 없도록 조회수 잘 나오게 성과 관리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퇴근하면서 남는 게 내가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런 걸 늘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직장 상사가 맨날 걔 잘하고 있는 거 확인시켜 주려고 직장 다니는 상사는 또 없잖아요. 물론 리더십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내가 관리하는 직원이 예를 들어 20명이다 그럼 20명 다 불러서 매번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화이팅, 잘하고 있어, 화이팅, 이걸 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암시를 못 받는 중에 야단을 좀 듣게 되면 갑자기 사기가 확 떨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많이 듣는 말 중 해독이 안 되는 언어가 있는 것 같아서, 내 성과나 나에 대한 평판이나 직장에서 많이 하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한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직장 상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야, 눈치 없어. 감 떨어져. 이게 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 떨어진다고. 눈치 없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진짜 눈치 없다라는 말을 실제로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는 있잖아, 되게 눈치가 없어. 그게 좀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싸잡아서 이렇게 부족함을 지적할 때, 너는 그거 잘못했고 그거 잘못했고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넌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가 되겠어 안 되겠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애처럼 야단을 못 치거든요, 어른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되게 뭉뚱그려서 애매하지만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또 마음에 아주 안 들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시작. 센스 없어.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또 센스 없는 애들이 또 못 알아듣죠. 어디 가서 센스 수업하는 데 없어요? 뭐 이러면서 센스만 기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에서도 센스가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센스가 없고, 센스를 높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는 좀 이래 센스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야? 쟤는 좀 눈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직장에서 센스는요, 열정이에요. 열정.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열의, 일에 대한 관심,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를 해. 근데 뭐 이제 이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착착착 들어가서 마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일이면 내일인지 알고 내 차례 되면 착 들어가고 빠질 때 싹 빠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떤지 아세요? 그 일 옆에 가까이 있어야 보여요. 이래서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여요. 언제 내가 발을 디밀어야 될지, 언제 빼야 될지, 누굴 어시스트 해야 될지, 이걸 알려면 일 옆에 되게 가까이 있어야지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여요. 근데 일에 관심이 없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센스 없는 짓 하는 거죠. 그거 뭐 됐나? 저기 내일까지 하라 그래서 오늘 밤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겠죠. 또 다음에는 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다른 거 먼저 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번 회의 때. 그러면 그러면 아침 회의 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틀 전에 말씀하셔서 불러서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 너는 왜 이렇게 일에 열의가 없지? 너 왜 이렇게 일에 관심이 없지? 너 왜 이렇게 일에 열정도 없지? 너 이렇게 하고 직장생활 하겠어? 이렇게 가슴 아파게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가 있는 걸 다 도려내고 가시를 이렇게 막 갈아갖고 뭉툭하게 만들어 이렇게 찔려도 안 아프게 만들어갖고 아우 넌 좀 센스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그 이렇게 잘려져 나간 가시가 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착착 어시스트를 못했구나. 들어갈 때 못 들어가고 빠질 때 못 빠지고 뭐가 필요한지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걸 내가 못했구나. 직장은 적재적소에 들어오는 걸 눈치 있다고 얘기하고 센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 일에 관련된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제 두 번째로 직장에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하는 말이 걔 어때? 애는 착해. 칭찬 아닙니다. 아시죠? 절대 칭찬 아니에요. 애가 참 착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헷갈리지 말아요. 애는 착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착한데 나머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자면 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일머리라고 얘기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압니다. 직장 오래 다니는 사람은 일머리가 팍팍 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일주일 안에 한번 끝내보자. 그러면 네. 그러면 일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면서 일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보고할 때도 정말 탁 보고하고 그 시간에 맞게 전체 회사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알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대. 저도 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고 형태도 되게 깔끔하게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사후 관리도 잘하고 뭐 이런 친구가 있느냐 하면 매번 실수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씩 사고 안 치면 지나가질 않아요. 매사. 어떤 친구들은 자기 업무인데도 하루에 1개씩 빠뜨리는 친구가 있어요. 똑같은 걸 계속 지적하게 만들고 그러면 또 네 죄송해요 다시 잘해볼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꼭 잘해. 네 알았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실수 또 근데 또 참 지방에 계시죠? 건강한 거 맛있는 거 먹고 잘하고 오세요. 또 문자는 이렇게 보내니까 아우 마음이 아주 복잡해. 애는 착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마음이 복잡한 참 이게 참 복잡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착한 건 유지하시되 애도 착해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신입사원 생활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잖아요. 2년이 지나면 애도 착해가 돼야지 애는 착해가 되면 그거는 곤란해집니다. 그때부터는 2년 차 이상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무슨 말 듣고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하는 평판 중에 하나가 뭐하라? 4차원이야 이게 4차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멀리 떠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직장에서 4차원이 요즘 세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년 전 30년에도 4차원은 그땐 3차원이었나? 차원이 계속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흔히 4차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고 되게 튀고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걸 한다는 뜻에서 4차원이라는 건데 이 4차원이라는 건 대부분 팀워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팀워크. 물론 뭐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도 4차원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아이디어도 원래 요새는 다 브레인스토밍으로 그 팀끼리 팀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워낙 많으니까요. 4차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을 때는 내 인간관계 특히 팀워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관계의 어떤 바운더리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되게 외로울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이것도 인간관계 지지를 받아야지 할 수 있거든요.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팀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뭐 도와주세요 뭐 서류 보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요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도와서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 돕지 않고서는 이게 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회사도 뭐 만약에 우리 회사에 소통을 전혀 못하는 4차원 같은 애가 자기 혼자 차원이 높아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약간 깐이 본다든지 아니면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절대 일 못해요. 직장 다닐 수 없어요. 그 친구도 문제지만 회사에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장난이라도 야 너 4차원이잖아 이런 얘기를 자꾸만 직장에서 좀 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내 팀워크에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해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놀리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뭐 이 나이 돼서 여러분을 놀리겠습니까? 뭐 직장 다니는
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말 속에 뼈가 있거든요.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고 말 속에 경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습게 훅 지나가는 말 속에 상당히 많은 컨텐츠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해 준 식으로 눈치 없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애는 착해. 이거 뭔가? 4차원이야. 이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오고 가는 말 속에서의 그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을 하신다면 그 내용 중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되는지, 일의 효율을 위해서, 효용적으로 내 꿈이 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다듬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여러분 갈고 다듬어야 됩니다. 아무런 약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어떤 말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저 옛날에 약간 4차원이라는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광고회사 다닐 때. 좀 행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잘하는 게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잘하려고 무지 애썼을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 회사에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기는 처음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냐면 나와 같은 또래 친구랑 잘 지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한 8명 정도였었는데 나중에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차원이 내려와서 이제 한 2차원 정도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언뜻 들어갔을 때 4차원 되는 사람 꽤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차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입사 딱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4차원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좀 맞추는 노력도 하고. 그래서 직장 안에서 이렇게 나를 지칭하는 말,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이걸 좀 조정해 나가면서 스스로 해나간다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직장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항상 어디예요? 직장 안에서 대부분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좌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방금 우리 서본부장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야, 넌 직장 다닐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넌 사업해야겠어. 넌 사업할 체질이네. 사업할 사람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4차원이랑 같은 뜻이에요. 팀워크 없다는 뜻이죠. 팀워크 없고 네 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너는 네 주장만 하고 네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 배울 걸 못 배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이런 말 좋아하고 그럼 나 진짜 사업할 사람 같아 이렇게 좋아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요 팀워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팀워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너 사업할 사람이야 그래서 홀랑 사업 차리면 나가서 망해요. 그 회사에서 도대체 팀워크가 무엇이고 이런 눈치 보는 것은 무엇이고 뭐 또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직장 안에서의 생태계들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나와서 해야지 처음부터 입사한 지 1개월 된 사람한테 너 사업해야겠어? 너 직장 체질이 아닌데 이거는요. 이거 완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얼른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동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사업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제가 보니까 팀워크를 가장 잘 이끌어낸 사람이 사업도 잘해요. 나가보면 외부 사람과 접촉하는 것조차 다 팀워크이거든요. 직장에서 듣는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요. 그 말 속에 사실은 내가 발전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받아들이고 성장하기. 무조건 쳐내기만 하지 말고 어떤 건 좀 받아들이고 성장하기. 이런 걸 좀 여러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